소나타보다 구매 연령대가 더 낮은데 하이브리드도 그냥 D컷 좀 꽂아주지 여기선 그냥 원형으로 쭉 가버리네요. 안녕하세요. 가입해본 기차파고입니다. 오늘 제가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기아의 2020년형 K5 하이브리드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트렌디 트림입니다. 2,749만원이고요 1.6 터보 대비 319만원 더 비쌉니다. 38kW급 하이브리드 모터 들어옵니다. K7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모터와 같은 모터인데요. K5 하이브리드가 공차 중량이 1495kg 정도 되는 데 비해 K7 하이브리드는 1675kg입니다. K5가 180kg이나 더 가벼운데 180kg이면 사람 2명 덜 태운 거나 뭐 다름없죠. K5는 그만큼 모터에 가는 부하가 적기 때문에 K7에 비해 더 오래, 더 긴 시간 전기 모드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비도 더욱 뛰어나고요. 하이브리드의 공회전 제한 장치는 일반적인 내연 차량의 공회전 제한 장치와는 다릅니다. 일반 차량의 공회전 제한 장치는 정확히 시속 0km가 되어야만 나 이제 엔진 끈다, 이제부터 기름 아낄 거야 라는 식으로 푸드득 엔진이 꺼지는데요. 하이브리드는 주행 중 악셀만 놓아도 상황을 봐서 엔진을 꺼버리기 때문에 일반 차량의 ISG처럼 완전 정차 후 엔진이 꺼지면서 생기는 진동을 느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이 바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운전자에게 엔진 온오프로 인한 소음 진동 전달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듭니다. 정차 시 다가오는 고요함이 정말 기분이 좋아요. 16인치 전면 가공 휠 들어옵니다. 1.6 터보의 19인치 휠에 비해 멋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는 연비의 맛으로 타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휠이 작을수록 연비가 좋아지는데요. 휠 크기가 1인치씩 줄어들수록 연비는 최소 2-3km씩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뭐다? 네, 맞습니다. 19인치 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장은 기본 등급부터 블랙이나 새들 브라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6 터보나 2.0 가솔린은 118만원짜리 스타일을 넣던지 시그니처까지 올라가야 쓰는데 하이브리드는 차값이 비싸서인지 그냥 바로 고를 수 있게 해줍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와 스마트 트렁크도 2.0이나 1.6 터보는 59만원짜리 버튼 시동팩을 넣던지 프레스티지로 올라가야만 볼 수 있었는데 하이브리드는 트렌디 등급부터 기본 적용됩니다. 거기에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도 옵션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본으로 들어오고요. 1.6 터보보다 무려 319만원이나 더 비싸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기본부터 알짜 옵션은 과감하게 넣어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의 트렌디 옵션은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안전을 위한 전방 추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 후방 주차 센서는 당연히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K5만의 특장점인 다이얼식 변속 기어와 오토홀드를 쓸 수 있어서 매우 편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뒷좌석 사람들을 위한 2열 에어벤트도 기본 적용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옵션은 1.6 터보와 거의 똑같으니 1.6 터보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트렌디 등급 단점입니다. 1.6 터보가 8단 자동 변속기인데 반해 하이브리드는 6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정속 주행 시엔 웬만하면 1.6 터보가 더 연비가 좋겠죠. 하이브리드가 연비 아끼려고 타는 건데 이왕 신형으로 나오는 거 변속기도 좀 같이 바꿔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RMDPS도 하이브리드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터보만 RMDPS인 상황인데요. 왠지 차별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앞유리뿐만 아니라 앞도 좌우에도 이중접합 차음 유리인데 K5는 앞유리에만 이중접합입니다. 1.6 터보야 신나게 달리는 차니까 앞도어 뺐나 보다 하고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정숙성이 매우 중요한 하이브리드도 앞도어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뺀 건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하이브리드만이 특화 옵션을 다 안 넣어준 점도 좀 아쉬운데요. 니로에 있는 회생 제동 패들 시프트를 K5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꼭 필요한 건가 싶지만 회생 제동 패들 시프트로 운행해보면 아 이건 정말 하이브리드 차량엔 필수인 기능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회생 제동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브레이크 패드가 아닌 모터의 반발력으로 제동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의 수명을 일반 차량보다 훨씬 길게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감속의 재미도 꽤 쏠쏠하고요. 이런 재미를 K5에서도 좀 느끼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음 연식에는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단점은 1.6 터보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은데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옵션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못생긴 5인치 액정 바꾸려면 162만원짜리
10.25 내비게이션 넣어야 되고요. 스티어링 휠은 느낌 별로인 우레탄 스티어링 휠입니다. 열선기는 당연히 안됩니다. 리어 램프도 전구로 되어 있는데 1.6 터보야 스타일 넣으면 됐었지만 하이브리드는 스타일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거 바꾸려면 무조건 2,937만원짜리 프레스티지까지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루프와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 불가능합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2,937만원이고요. 트렌디 대비 188만원, 1.6 터보 대비 228만원 더 비쌉니다. 스티어링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스티어링 적용됩니다. 겨울에 손 시려워서 운전대 못 잡을 일은 없겠죠. 운전석에 전동 시트 적용되면서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같이 적용됩니다. 제 키가 183에 몸무게가 89kg 정도 되는데요. 제 몸에는 허리 지지대가 없는 시트는 장거리 운행 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운전석 조수석에 통풍 시트 기본 적용됩니다. 참고로 30만원이나 더 비싼 소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엔 통풍 시트 없습니다. 전자식 룸미러 들어오면서 하이패스도 같이 적용됩니다. 전자식 룸미러는 야간에 뒷차가 사양킬 때 자동으로 룸미러를 디밍해주기 때문에 눈 부실 일이 줄어들어서 좋습니다. 가운데 이상하게 있던 5인치 액정이 8인치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로 변경되면서 후방 카메라도 같이 적용됩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스마트폰을 연결하여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프레스티지 단점입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 없습니다. 이거 넣고 싶으면 74만원짜리 컴포트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컴포트에 뒷좌석 열선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74만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싸지는 않죠. 컴포트에 메모리 시트가 있나 해서 봤는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이 되네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는 돈 주고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에는 스타일이라는 옵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무조건 노블레스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3,129만원이고요. 프레스티지 대비 192만원, 1.6 터보 대비 228만원 올랐습니다. 1.6 터보의 노블레스에서는 옵션을 추가해야만 넣어주던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를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스타일 옵션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기본부터 그냥 팍팍 넣어줍니다. 전방 주차 센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골목길이나 높은 연석 앞에 주차할 경우 앞범퍼를 지켜주니까 좋고요. 12.3인치 LCD 계기판은 제가 보기엔 소나타보다 더 멋지고 좋습니다. 인테리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긴 쉽지 않죠. 서라운드 뷰도 주차 시 평행으로 주차 라인을 맞추는 거 어려운 분들에겐 단비 같은 옵션입니다. 특히 전방 주차할 때 편하더라고요. 노블레스 등급 단점입니다. 메모리 시트는 역시 안 넣어주네요. 거기에 뒷좌석 열선도 역시나 옵션으로 빠져 있습니다. 또한 외부 디자인도 아직 16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데요. 이거 17인치 휠로 바꾸고 싶어도 옵션으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아니 휠 인치 올라가면 연비 안 좋아서 별론데 뭐 하려고 휠 인치업을 하냐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전용 17인치 휠과 16인치 휠의 디자인 퀄리티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아무리 연비도 좋다고 하지만 16인치 휠은 너무 깡통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결국에 17인치 휠이 필요하면 시그니처까지 가야 됩니다. 시그니처 트림입니다. 3,335만원이고요. 노블레스 대비 206만원, 1.6 터보 대비 194만원 올랐습니다. 하이브리드 휠치고 멋지게 생긴 17인치 휠이 들어옵니다. 그와 동시에 타이어도 굿이어에서 피렐리로 바뀌는데요. 이 부분은 아랫등급에선 옵션으로도 넣지 못하는 거니까 확실히 시그니처와 디자인적 구별점이 생겼죠. 트렌디부터 아쉬워했던 앞도어 이중접합 차음률이 들어오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차량의 야간 실내 분위기 업그레이드에 많은 역할을 합니다. 퀼팅 가죽 적용되는데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내부 디자인 고급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동승석에 전동 시트 적용되면서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같이 적용됩니다. 패밀리카라면 필수라 볼 수 있는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되고 아이 엄마 뒤에서 분유 탈 때 편하게 하라고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 적용됩니다. 시그니처 등급 단점입니다. 원격 주차 보조는 소나타 하이브리드에서도 빼더니 K5 하이브리드도 빼버렸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전기 모터 달려 있어서 오히려 원격 주차 컨트롤하기에는 더 좋은 파워트레인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뺀 걸까요? 마지막으로 1.6 터보에서의 D컷 스티어링 휠이 하이브리드엔 들어있지 않는데요. D컷이 스포츠 모델의 상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현대의 경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도 D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K5가 중형차라고 하지만 소나타보다 구매 연령대가 더 낮은데 하이브리드도 그냥 D컷 좀 꽂아주지 여기선 그냥 원형으로 쭉 가버리네요. 이런 부분은 추가금 없이 고를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의 90% 이상은 D컷을 고르긴 하실 거예요.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